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바이든의 취임으로 금방이라도 자신들에 대한 각종 규제와 고율 관세를 풀어주리라 생각했던 중국이 조바심이 난 모양입니다. 트럼프를 쫓아내줬으니 이제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중국의 요구인데 바이든 정권도 마냥 그 장단에 춤을 춰줄 수 없는 것이 2022년 중간선거에 당장 친중국적인 민주당의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할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본격적으로 친중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면 보수층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펼쳐진 반중 정책들을 폐기해야겠고 바이든 정부가 처한 딜레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22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연설을 통해 중미 관계가 외교 관계 수립 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도입했던 다양한 중국 억지와 억압 조치가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양국이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먼저 중국에 대한 인공벽을 허물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중국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설은 중국 공공외교협회와 베이징 대학, 인민대학 주최로 열린 외교부 란팅 포럼에서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는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를 비롯한 중국 측 인사는 물론 전 미국 재무장관과 전 미국 무역대표 등도 참석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게 빨리 미중 관계를 원상복귀시켜라, 고율 관세 폐기시켜라 하면서 대놓고 압력을 가한 셈입니다. 또 연설에서 왕이는 중국이 항상 인민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온 나라라고 주장했는데요. 민주주의는 모든 인류의 공통 가치이며 신장, 티베트, 기타 소수민족은 중국 인권 발전의 사례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고 했죠. 중국 편을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바이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숨을 끊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 짝짝꿍하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집권 한 달 만에 레임덕에 빠지는 셈입니다. 바로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왕위의 연설이 약탈적 경제 행위, 투명성 부족, 국제합의 준수 실패, 보편적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중국의 성향적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유리한 위치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 접근하겠다는 미국의 원칙을 거듭 거론하면서 이것이 정확히 우리가 쿼드, 즉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연합과 유럽의 동맹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예민하게 단 하루 만에 왕위의 연설에 대한 반박성 대변인 브리핑을 내보내자 중국은 또 아차 싶었나 봅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논평을 내는데요. 미국의 관세를 없애고 대화로 미중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왕위의 발언이 미국의 관계 회복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겁니다. 신문은 왕 부장이 미국의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릴 것을 촉구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그는 미국의 세계의 흐름을 분명히 보고 편견 없이 중국 정책을 세워 양국 관계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같은 공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지금 미중 관계의 윤곽이 보입니다. 지금 중국은 바이든에게 트럼프 쫓아내는데 여러모로 우리가 공 세운 거나 다름없으니 그가 했던 대중 강경책 즉각 철폐하고 오바마 때처럼 잘 살아보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원래 그러려고 했겠죠. 그런데 눈치가 심하게 보이는 겁니다. 탄핵몰이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완전히 찌그러져 퇴출될 줄 알았고 맥코넬 같은 네오콘이 대중국 강경책을 풀어주자는 민주당 측 요구에 적당히 장단을 맞춰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워가 더 강력해진 겁니다. 아차하면 중국 요구대로 해줬다가는 앞일을 감당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대중 강경 외교를 한 1년은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상황인 겁니다. 아마 왕위로 대표되는 중국 외교부는 바이든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주시할 겁니다. 그리고 막상 이게 아니다 싶으면 새로운 카드를 또 내밀 겁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면 바이든의 아킬레스건인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모종의 커넥션을 슬쩍 까보이면서 바이든을 압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중국은 소설 같은 이야기를 실체화하는데
탁월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느 날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중국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부패 관료로 몰려 숙청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바이든은 중국에게 꼼짝없이 걸려든 상황이 된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중 간의 외교가 이런데 한국이 걱정입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살다 보면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교적 선명하게 그때그때의 한미 외교 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격히 냉랭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두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했던 것 같고 교민 리셉션도 정말 성대하게 펼치면서 대미 공공외교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주미 한국 대사가 바뀌면서 확 바뀌었습니다. 일단 모든 외교의 포커스가 북한 살리기, 통일 사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북 강경책을 풀어줄까? 북한 전단을 막을 수 있을까?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까? 실익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북한과 미국의 사이를 풀어줄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미국 관리들이 한국은 이제 예전의 친미, 반공이라는 마인드를 포기했구나. 중국과 어울리더니 친중 국가가 됐구나. 일본과는 죽어라 으르렁거리면서 북한이라면 껌뻑 죽고 중국의 이상에 함께하겠다는 대통령을 둔 나라라는 이미지가 뿌리 깊게 박혔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 미국인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해야 하지만 미국을 따르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요즘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미국은 확고히 쿼드 체제로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하려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바이든은 최소 1년간은 중국에 강경한 척 해야 할 건데요.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이 정권을 잡으면 중국 유화를 당장 실시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풀 수 있지 않느냐 예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선택했던 8천여만 명의 미국 국민들이 전보다 더 눈에 불을 켜고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코메리칸TV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게 점수를 딸 유일한 방법은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붙어 있어도 최소한 일본과 꼬인 외교 문제를 풀어낼 유연성과 배포를 보여야 미국과 그 동맹국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위안부 문제로 외교 단절까지 불사할 수 있다면서 벼랑 끝 외교를 펼치는 정권은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 하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도 꼭 시청해주시면 사랑입니다. 더블 사랑입니다.